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와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졌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7월 금리 인상폭에 관심이 더 쏠리게 됩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 배경과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 자본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단행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증시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도하는 면에서 상승했다. 뭐 이렇게 분석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일부에서 이제 안도 랠리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걸 랠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예. 오히려 기술적 반등, 보통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예.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하락은 없거든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락이 진행되는데 예. 그런 데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 상승 현상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예. 6월 들어서 코스피 거래일 이제 6월 들어서 오늘은 제외하고 예. 9거래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8거래일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폭을 살펴보면 8.9% 정도 코스피가 하락을 합니다. 6월 들어서만 8.9%를 예. 하락을 한 거거든요. 예.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하락이니까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주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S&P 500 지수 가장 대표적인 지수죠. 예. S&P 미국은 6월 들어서 우리보다 거래일이 두 개가 더 많습니다. 10일 거래일.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하루 쉬었고요. 예. 현충일 때문에 하루 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0일 10일 거래일을 거래일. 가지고 예. 있었는데 이 중에 7거래일을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하락폭을 살펴보면 8.3% 정도 됩니다. 6월 들어서만 S&P 지수가 8.3% 하락,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죠. 따라서 이 정도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어제 밤에 미국에서 관찰됐던 그런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거는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을 안도 랠리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약간은 조금 저는 이제 이렇게 결이 다르다. 시장을 오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랠리로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쭉쭉 떨어지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봐야 된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고 또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7월 달에 FOMC가 또 개최될 예정인데 7월 예. 23일에서 24일 FOMC가 또 개최되거든요. 이때 0.75% 또는 0.5%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앞으로도 빅스텝 그리고 심지어는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또 한 번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주식 시장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증시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6월부터 지금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달에요? 네, 네. 6월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작은 475억 달러 정도 해서 그렇게 많은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결국은 950억 달러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차츰차츰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양적 긴축의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파월 의장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밟은 거를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다. 7월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흔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 이건 어떤 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화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거의 극약 처방 수준일 텐데 이러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는 없지만 이거를 자주 쓰지는 않겠다.
자주 쓰게 되면 결국은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받게 되고요. 예.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리 부담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 결국은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파산으로 연결되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준의 입장에서도 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이 가지게 되는 이러한 고통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예. 부분은. 그러면 파월 의장으로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아도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 인플레를 좀 잡는 노력을 좀 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네요. 일단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률 지표를 보면 대단히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3.6%.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실업률이라고 실업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언급을 내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저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1%대로 떨어뜨렸잖아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1%대로 떨어뜨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대단히 높다고 연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황을 일으켜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현재 통화정책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의 가능성,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렸던 때 연준이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아닙니까? 네. 그때와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경제 상황,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혹시 어떤 점에서 같습니까? 공통적인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면 금리 인상 속도는 70년대가 훨씬 빠릅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서 지금 사라져 계실 텐데 1979년 8월에 이제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79년 1월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79년 1월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그리고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면서 79년 10월에 기준금리를 하루에 4%를 인상을 합니다. 4%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0.75%를 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만에 4%를 올려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도 지금 나오듯이 기준금리가 지금 저게 기준금리 추이거든요. 기준금리가 20%를 넘어가는 상황. 이런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연준이 1.75%잖아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8.6%죠. 연준의 기준금리는 1.75%니까 인플레이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근데 79년 그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폴 볼커가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썼을 때 그 인플레이션의 최고치를 살펴보면 14.6%가 이때 최고 인플레이션 기록이거든요. 14.6%.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는 14.6%보다 더 높은 수준. 지금 거의 20% 갔다가 22%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실질금리는 여전히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한 실질금리를 확보함으로써 이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아직까지 통화 정책의 강도는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오늘 동시에 공개된 그 금리 인상
전망들, 뭐 점도표라고 하죠. 네네. 이 점도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 내년 수준, 내후년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점도표를 보면 올해 12월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3.4% 기준금리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3.4%.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 기준금리의 상당은 3.5%가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예. 따라서 3.4% 지금 1.75%잖아요. 예. 그리고 기준금리의 상단이 이건 3.5%가 된다는 의미인 예.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75%가 더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네요. 따라서 여전히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7월 달에도 아마도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밟고.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지금 점도표만 놓고 보면 예. 남은 횟수가 몇 번 안 되거든요. 네. 7월에 있고요, 네. 9월에 있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네 번 남은 기간 중에 1.75%로 올려야 되니까, 올리게 될 거라는 올린다고 거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연준 위원들이 예. 따라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내년을 보면 예. 내년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올해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좀 떨어질 것 같다. 예. 내년에 나온 것들을 보면 3.8% 예. 지금 요 정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의 상단이 4% 내외 정도 내지 3.75%는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올해 3.5%로 끝나면 내년에는 아마 0.25%씩 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다. 예. 이것이 지금 연준 점도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인상돼서 상단이 1.75%가 됐으니까 우리 기준금리와 같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은행 한미 금리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 한국은행 이제 7월에 금통위가 있는데 뭐 빅스텝 0.5% 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예상을 근데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0.5%의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매우 높아졌다. 지금 연준이 이번에 0.75%를 올리면서 예. 같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7월 달에 연준이 또 한 번 0.75%를 올리면 예. 2.5%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의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7월 달에 한은이 0.25%를 높이게 되면 네. 2%대 2.5%가 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 급격하게 기준금리 격차가 갑작스럽게 확대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리스크라고 인식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역전이 되더라도 조금 완만한 속도로 그리고 역전의 폭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네네. 조금 시장에 불안정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역전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전의 폭이 너무 크지는 않게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따라서 7월 달에 0.5%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예상을 하죠. 높다. 우리 빅스텝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빅스텝이 예상되는 상황,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자본시장, 외환시장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환율, 증시, 외국인 자금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일단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들이거든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빠져나가면 항상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 내지는 유동성 수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준금리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1.75%더 올릴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양적 긴축의 수준도 현재 약 500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외국인들도 가지고 올 돈이 별로 없네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까지는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점, 네.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환율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원화 약세가 지금 예.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원화 약세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300원을 돌파하는 것, 지금 이제 오늘 1,280원대에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데
1,3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연준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상 추가적인 환율 상승, 달러 강세 충분히 그 가능성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300원을 넘어서 아마 3분기 정도에 아마 1,300원에서 1,350원대 그 사이 정도 어디에서 환율의 고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금리 차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3분기까지는 이제 돌아오기가 좀 쉽지 않고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관련 영향 배경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